자, 태형건설입니다. 태형건설 쭉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해가지고 쭉 눌린 다음에 그대로 말아 올려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쭉 직행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거래량 폭주하고 있고요. 굉장히 딱 스타트에서 길게 크게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는 직선으로 그대로 말아 올려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수준을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거래량이 지금 상한가에서 굳혀져 있는 상태인데 567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죠. 어제 전체 거래량이 59만 주. 그래서 지금 건 10배, 그렇죠? 10배 가까이 돼요. 10배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30분 봉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데까지 30분 땡 하는 저쪽에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한가까지 말아 들어가는데 38분 걸렸거든요. 스타트에서 음봉 2개, 2분간 음봉 2개 떨어지고 38분 걸렸어요. 38분 걸리는데 주 거래량이 10배다. 자, 이렇게 말아 올리는 종목들은 이 정도 수치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 15분 동안에 거래량의 3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같은 경우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잘 거슬러 보시죠. 자, 어저께도 계속해서 요 시기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2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는 좀비 리스크 구간이죠. 좀비 리스크 구간. 잘 아시다시피 요 시기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이런 거 나오면서 급락한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쭉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또 급락한 종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삼부토건, 금양, 자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가 하면 3말에서 4초까지는 그와 정반대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상품 오면 안도랠리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앞에 한 달 동안은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줄줄이 얻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3월 지금 이제 3월 20일 아닙니까 오늘?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부분은 아직 안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관리 종목에서 풀려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알체르 같은 종목이 투자 환기 기업에서 풀려났다 그러면서 올라 들어갔었고요. 알체르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눌려 내려오는 흐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형건설은 반대로 치고 올라들고요. 세력의 차이죠. 세력의 차이. 딱 세력의 차이입니다. 요거 세력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야. 그래서 세력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수준 같은 경우는 스타트 부분에서 거래량 봐도 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삼부토건이나 금양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감사 보고서 나오면 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딱 그 케이스죠.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금 말아서 쳐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 정지돼 있다가 내내 거래 정지돼 있다가 워크아웃 들어가서 거래 정지돼 있다가 작년 10월 말일에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내리 빠져서 헤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나오고 관리정보에서 지정 해제돼서 이제 살아났다. 안도랠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안도랠리 구성이에요. 이건 이 뒤에 이렇게 들어오셔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좀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은 잘 아시다시피 SBS 방송의 모회사죠. SBS. 그래서 이 태형건설이 자빠지면서 한때 SBS 위기설까지도 뭐 나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당연히 예전에는 코스피 200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에서 편출이 된 게 2021년도예요. 2021년도. 자, 쭉 들어가서 보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요러고 2021년도 여기서 편출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냈죠. 최근에 금양 같은 종목들, 자, 금양 같은 종목들 어떻게 나오죠? 코스피 200에서 편출이 되면서 인덱스에서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케이스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관리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됐어. 관리 종목 해제돼 가지고 들어오느냐? 옛날에 아주 굉장히 유명 케이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케이스가 있죠. SK 네트워크스 사태 이 이후로 기관들의 매매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원죄적 사건, SK 네트워크스 사건.
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세력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부풀릴 수도 있죠. 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이 유명한 이 SK 네트워크스는 두 번 다시 이 가격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네트워크스 4,445원 하고 있죠. 이때 51,000원까지 갔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에요. 두 번 다시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이때 역시 이 SK 네트워크스도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관리 종목이었는데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그리고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것이다. 이거 원래부터 예고되어 있던 상황인데요. 예, 주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잠깐 이제 신규 편입을 두고 1차 한번 들어갔다 돌아 나온 다음에 세력 개입과 함께 급등을 하죠. 이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세력 개입, 그 다음에 패시브 매수 자동으로 그 다음에 숏 스퀴즈, 그 다음에 개인들 불타기 매수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 내리올려 들어가는 상태가 이런 상태도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를 계속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태형건설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게요. 예를 들면 지금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벗어났다라고 얘기 되는데 이거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얘기는 뭐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도 다 있잖아요. 개인 회생 신청. 개인 회생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 감해지고 그다음에 뭐 부채 이 목조르기 같은 거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앞쪽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연속해서 이런 구조의 기업들 계속 보고 있죠. 사실상 기관들이 거의 뭐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다. 구조조정 테마 이런 거 지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죠? 구조조정 테마. 지금 연속적으로 최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거 다 이 케이스잖아요. 롯데케미칼, 이마트, LG화학 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도 지금 똑같아요. 태형건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2023년도 이제 워커 상태였던 2023년도 이쪽에서 대규모로 실적을 반영을 이게 빅베스죠. 적자들 비용 반영을 다 해가지고 털어버리고 이거 털어버리니까 당장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나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연말에 지금 같은 경우에 4분기에 또 빅베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뭐 엄청나게 강하게 살아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 수준에서는 코스피 200에 재편입된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고요. 어른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돈 놓고 돈 먹기 인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다음에 또 뭐 어떤 얘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슈 잡고 일단 당겨가지고 힘의 맛을 보여줬잖아요. 당장 뭐 낙폭과대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걸로 보이잖아요.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상한가 전형적인 안도랠리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안도랠리 중에서도 이렇게 20% 이상 튀어나온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며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예, 바로 앞에도 얘기 드렸죠. 일주일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자, 그래서 저 앞쪽에 있는 주가의 가격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난 이후 쪽만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도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사전에 벌써 징후가 있죠. 세력의 개입을 내가는 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거의 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내부 정보를 대단히 잘 아는 세력들 같은 케이스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상한가, 그죠? 쭉 치고 나서 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퍼 올려가지고 또 장중 17%. 저 앞쪽에서 단분 개입이 있었고요. 세력의 개입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오는 거죠. 이미 사전에 벌써 먼저 잡고 돌리고 끌어올리고 여기 저점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2,200원이에요. 2,200원에서 3,200원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단 3일 만에 거의 50% 지금 당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개입이 다시 진행된다 그러면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오늘 아침 스타트에서 얘기 드렸었고요.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당겨 올렸어요. 자, 이러면 일주일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바라볼 수가 있죠.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 내일 아침에 주가가 크게 뜨지 않고 살짝 오늘 열었던 것처럼 내일도 아랫꼬리를 만들어 놓고 돌리는 케이스 하나. 그렇죠? 요게 강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라는 얘기가 됐어요. 요게 스타트에서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에서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세 타고 위에 들어가서 요 앞에서 보이는 것이
내일도 계속 강세를 가려면 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앞서 스타트에서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고 계속 요 구조로 갭이 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갭이 뜨면 갭이 떠가지고 진행되는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이거 갭으로 떠가지고 진행되면 이거 팔아야 돼요. 일단 다시 노리더라도 일단은 팔고 진행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갭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이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그냥 뭐 당연히 홀딩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에 팔면 되는 거고요. 경우에 봐서 갭으로 뜨면 내일 아침에 팔고 갭으로 뜨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들고 있다가 한 칸 하루 더 당겨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를 노리신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신규 매수를 이 태형건설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변동성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크게 돈을 뭐 왕창 벌 겁니까? 그 아니죠 그런 거. 방금 실적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비용 통제 효과예요. 비용 통제 효과. 이마트 같은 종목들 추천 나가는데도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비용 통제 효과. NC소프트에도 마찬가지. 구조조정, 빅베스, 비용 통제 똑같아요. 다. 롯데케미칼, LG화학 전부 다 똑같습니다. 딱 한 종목 KT만 제외하고라고 얘기 드렸죠. 구조조정 들어간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인 KT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업황이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건설 업황 좋습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예? 그러면 태형건설이 지금 주택 분양해가지고 잘 팔리게 생겼어요? 이 밑에 이렇게 사고 한번 쳤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용 통제였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리도 없고 코스피 200에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먹고 나오자. 그래서 지금 상한가 잔량도 30만 주가 쌓였습니다. 30만 주.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지금 570만 주, 6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상한가 잔량이 5%밖에 안 되죠. 요거 장중 깨집니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태형건설 같은 이런 형태의 세력주인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이제 강력한 호재와 함께 위로 잡아 당겨버리는 종목들, 날려버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고가 상한가가 풀릴 때 그렇게 큰 폭으로 잡지를 않죠. 그래서 위에서 시작하면 계속해서 3에서 5%짜리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내려가면 대략 퍼센트로 나오는 수준은 22% 전후 고가에서 약 7, 8% 빠지는 구간입니다. 요 정도로 체크를 하게 되는 데 반해서 이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진폭을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 깨지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앞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앞쪽 같은 경우에서 잠깐 들어갔다면 오히려 이게 쫙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흐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날 오른다 그래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자, 지금 현재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은 이 기초반등선 라인 여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3,000원, 그 다음에 직전에 고점에서 들어갔던 가격 2,940원. 자, 요 정도 선에서 여기 떨어지고 있는 121선부터 시작을 해서요. 2,410 이게 121선이 아닌 것 같은데 일체가 120 맞네요. 3,070원이네요. 3,070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정도로 들어오는 것 쪽으로 이렇게 가격을 체크해 놓고 보셔야 돼요. 121선에다 맞춰 가격 설정 걸어 두시고 요 아래쪽 쪽까지 눌리면 요 정도에서는 노리고 들어가 볼 만하다 이거죠. 여기서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 내일 아침 똑같은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위로 들어갈 경우 하나 쉬고 그래서 총 5일간입니다. 5일간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징검다리로 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되고 오늘 양봉 내일 음봉 그리고 다시 양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속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일 개업으로 붕 떠버린다 그러면 이걸로 단기 노리는 시세 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빵빵 두 방 먹고 그냥 도망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케이스가 높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대응 전략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라도요 계속 나옵니다. 이건 매일 나올 겁니다. 3말에서 4초까지는 그 앞쪽까지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관리 종목 지정 이런 쪽에 급락으로 쭉 이어졌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케이스야. 상패 모면 랠리, 안도 랠리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한 종목씩 등장하고 있죠. 이제 요거 살펴보시고 단타에 활용하시게 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희도 계속 살펴서 종목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종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드리고 있죠.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 체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지금 같은 케이스도 좀 늦었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상한가 말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눌려질 때의 가격 이렇게 밖에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실시간으로도 나온다 이겁니다. 실시간으로도 나와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이 평생 무료로 계속 드린다 겁니다. 뭐 단타, 장중 단타에서 시작해서 스윙, 롱 스윙, 중기, 장기, 자, 맨 위에도 있죠. 이제 중기, 장기 종목들, 더블 들어간 종목들 뭐 넘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테마주에서도 아주 가장 강력한 테마들, 로봇 같은 경우 집중시켜서 로봇에서만 더블 종목이 7개가 나왔죠. 유리기판 대장주 3마리 모두 다 더블이고요. 피롭틱스 200%에서 시작해서 YC캠, 캠트로닉스까지 다 더블. 자, SKC 대장주도 거의 더블이었죠. SKC도 자, 이런 종목들 일찌감치 바닥, 이게 더블이 나오자 그러면요, 일찌감치 바닥에서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하이제나리램 우리 메인에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10,000원에서 잡아서 50,000원 이런 거, 이런 대형주들 하나오션만 있어요.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추천 다 나갔지 않습니까? 다 더블 넘어가잖아요. 하나오션 170%. 저런 종목들 알테오젠 작년부터 1년 동안에 더블 2번, 50% 2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공매도가 재개되겠다면 이제 까고 뭉개고, 오늘 방산주들 갑자기 급격하게 까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런 흐름들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을 건 받고 피할 건 피하고, 어느 때보다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죠. 자, 오르고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와셔서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 받아주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